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참석하셨는데 저희들 또 우리 김유한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또 그 전에 제가 알았던 우리 새물결 아카데미 귀한 사역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적 신학 혹은 교회의 공적 사명 또 교회의 공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한 학기를 좀 다루는 과목인데 또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같이 공적 신학에 대해서 개론적인 것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또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학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되시는 거나 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지적하시면 우리가 같이 토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공적 신앙에 대해서 다루는데 보통 이제 신학계에서는 Public Theology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공공신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적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통용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 장신대 공적신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공적신학을 이제 선호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편의상 공공신학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공적 신학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public theology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 공공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생긴 지는 이 용어 자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용어 자체는 조금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떤 공적 사명 또 교회의 공공 역할은 사실은 교회가 생기서부터 이렇게 지속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나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에 참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새물결 아카데미와 또 제가 하는 작업과 또 플로에서 하고 있는 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이 공적 신학이 서로가 같이 여러 가지 접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신학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보내드렸는데 아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 받아보셨으면 일단은 저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공적 신학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적 신학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이제 좀 방법론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공신학의 어떤 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 공적 신학이 다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있죠. 그 주제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또 경제 정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 다음에 평화와 화해 이런 또 생태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 때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부분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다루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라트렛이라고, 케네스 라트렛이라고 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익숙해지시는 압니다. 이게 7권으로 된, 총 7권으로 된 아주 고전적인 건데 기독교 확장사를 쓴 거죠. 그런데 기독교 확장사를 쓰면서 이 라트렛이 내가 어떤 관점으로 썼다 하는 것을 제 7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라트렛이 내가 이 기독교 확장사를 썼는데 한 3가지 관점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지리적인 확장,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교회의 숫자의 증가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되었고 또 선교가 어떻게 지형이 됐고 한 지역에 가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역사를 하는 분들은 뭐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관점을 본 것은 해당 지역에서의 기독교의 활성화, 그 다음에 기독교 운동과 교파의 특징들, 그 다음에 신학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자료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인류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Effect of Christianity upon humankind, upon society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 사회에 또 그 국가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라토렛의 이 책을 봐도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잘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7권에 가서는 이것을 내가 세 번째 관점으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세 번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에 못지않게 혹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거 이전에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 아내하고도 같이 책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책 중에서 Christianity as a World Relig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대개 이제 그 책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대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면서 대개 이제 교회의 역할 중에 한 2가지로 본다면은 어떤 정치적 또 경제적 또 사회적 혹은 종교적인 힘의 독점을 지향하고 개방됨과 비평적인 토의가 가능한 어떤 공공 영역의 확보를 추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주장한 것이 교회가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신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신학의 어떤 장르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신학은 어떤 다른 신학을 대체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고 다른 신학과 함께 더불어서 이 교회를 돕는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공공신학을 한 시점에 있어서 또 공공신학이 이제 발전되면서 한 3가지 이렇게 중요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공신학이 이제 발전은 되죠. 그 3가지를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간에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리티컬 티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비평론이죠. 비평학. 또는 이것은 프랑크푸르트 스쿨이라는 그런 스쿨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독일에서 한 1930년대, 40년대 이 크리티컬 티어리가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이제 비평도 있습니다. 이 크리티컬 티어리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크리티컬 티오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interdisciplinary approach죠. 그러니까 이게 융합적인 어프로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크리티컬한 것 중에서 이 theory and practice를 좀 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ask of theory is practical and not theoretical.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독일에서 추구하는 이 학문의 그러니까 깊이, 그러니까 주로 학문과 이론을 위해서 이 독일 학자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diagnostic and remedia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예를 많이 들죠. 의사가 예를 들면 어떤 진단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진단하는 거로 거치면은 그것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 병에 그 진단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까지 가야 되죠. 그런 것을 말하면서 이 학문이 어떤 이론을 정립하고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론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이루는 또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는 변화를 이루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리티컬 티오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들 한번 뭐 사회학을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좀 익숙해지지를 않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 크리티컬 티오리를 통해서 이제 이 그 한 학자가 에드워드 스킬리빅스라는 화란의 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 크리티컬 티오리를 통해서 이 그 공공신학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task of theory 보면은 어떠한 논제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만이 아닌 사회 및 정치적 조건을 창조하여 종국적으로 인류의 증진과 사회 개혁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이론과 실천을 복합한 그런 신학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 스킬리빅스가 주장할 때는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신학이 사실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이론적인데 많이 치우치는 데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이 항상 이 프랙티컬한 면과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정의하는 신학은 이겁니다. 이 세상과 교회에서 적용되는 비평적이고 자기의식적인 기독교인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ology as the critical self-consciousness of Christian praxis in the world and the church.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론과 함께 그것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신학, 공공신학을 다룰 때 항상 이론과 함께 실제를 다루는 역할을 주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이론의 근간이랄까요. 중요한 학자를 들게 되면 마틴 말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좀 익숙한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아주 계속 이제 아직도 살아계신 분인데 이제 많이 이제 연로하셨죠. 이제 하버드에서 사역하셨고 이런 분인데 그 주로 이제 퍼블릭 처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퍼블릭 티올로지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 퍼블릭 티올로지라는 용어를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그 용어를 쓰게 되는데 대개 이제 퍼블릭 처치는 대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어떤 신학의 위기,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시민성이 가치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의 쇠퇴를 얘기하면서 대개 보게 되면은 이 세계의 그 교회를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교회죠. 그러니까 미국 학자인데 대개 보면 메인라인, 그 다음에 이벤제리칼, 그 다음에 캐톨릭
교회가 있는데 보통 메인라인이라면은 보통 이제 보통 우리 그 미국에서는 주로 그 근간을 이루는 그런 그 교회들, 그 다음에 이벤저리칼 교회가 있고 캐톨릭 처치가 있는데 이 캐톨릭 이 세 개의 교회를 연구하면서 그 퍼블릭네스, 이 교회의 어떤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비평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어떤 그 토탈리스트라고 그러죠. 신정주의라는 그런 개념들, 거기에 대한 비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라이벌리스트, 그래서 폐쇄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라이비스트, 그래서 어떤 개인주의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지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특히나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은 이 교단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좀 요소들이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흡사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권위주의적들, 그 다음에 폐쇄주의적인 또 개인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이 퍼블릭 시올로지라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oing public theology is being public church라고 말하는데 개인적인 신앙을 공적인 질서에 접목시키는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을 공적인 질서에 접목시키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들이 있죠. 그 개인적인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적인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요소들이죠.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되면은 신앙을 단지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항상 이 공적인 질서에 대해서, 공적인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접목하고 개혁하고 바꾸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신앙이 어떤 영적인 요소만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좀 더 폭넓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계시와 원칙에 근거해서 공적 담론에 기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계시와 원칙에 항상 서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퍼블릭 인게이지먼트를 한다, 퍼블릭에 이렇게 우리가 기여한다 할 때는 우리의 것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그 믿음과 또 우리의 그 가치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인게이지먼트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뭐 특별한 우리가 공적인 사회에 공헌할 것이 없다 하면은 사실은 그런 인게이지먼트가 사실은 좀 의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계시와 원칙에 근거해서 공적 담론에 기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요소이고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공공권의 의미입니다. 이 public sphere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공권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공공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 이 세 가지의 그런 학자들 또 요소들이 이제 그 바탕을 두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율겐 하버마스, 아마 현존하고 있는 철학자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책에 많이 익숙해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 중에서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Sphere, 이것이 사실은 독일어로 원래 발간이 됐는데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한 십몇 년의 후에 다시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겐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이 공공권을 국가 및 시장 경제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현대 서구 사회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공개 토론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서구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 어떤 왕권 정책에서, 그러니까 도에 이제 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화된 사회이죠. 그런 사회에서 이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르주아지 그 계통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중산층의 형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산층이 사실은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퍼블리케이션들을 통해서 또 어떤 저널들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의 영역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람은 퍼블릭 스피어라고 봤어요. 그래서 공공권의 형성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그 지배하는 계층과 또 지배를 당하는 그런 계층 사이에서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또 19세기 초에는 그것이 아주 초창기로 이제 되게 됐죠. 그래서 이 남성 중산층 사회를 근거로 하고 자유민주 체제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공공권의 개념은 보편적인 참여와 또 비평적인 문의를 근거한다고 합니다. Universal Access와 Critical Inquiry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access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어떤 대화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ccess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critical inquiry라는 것은 어떤 왕권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크리티컬하게 비평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요소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 공공권을 형성시키고 발전시켰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권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많은 학자들이 또 의견들을 냅니다. 공공권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religious, political 뭐 그런 요소들하고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인 그런 그 종교적 개념들을 얘기도 하고 덜키 스미스라는 사람들은 또 정치적 공간, 경제적 공간, 시민사회 그리고 공공여론을 이제 공공신학의 네 가지 특징적인 담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도적 공공권, 구성적 공공권, 또 개인적 공공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권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보디들, 그런 뭐랄까요, 형성하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한 6가지로 보았습니다. 그 구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권이라 하면 이제 이 퍼블릭 스피어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한 6가지의 요소들을 또 6가지의 그런 어떤 보디들을 봤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이 state. 그러니까 이제 국가죠. 정부 기관, 국회가 될 수 있고 정부 기관이 될 수 있고 이 정치적인 것을 다루는 body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그 state 그 하나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 가든지 이 정치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마켓이 있습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것이죠. 경제와 모든 이제 이코노미를 담당하고 뱅크라든지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제적인 요소들을 담당하죠. 그것이 중요하죠. 이 퍼블릭 스피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디어의 힘은 굉장히 강하죠.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미디어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미디어가 될 수 있고 또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들이 크게 이 퍼블릭 스피어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게 되면은 religious communities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죠. 또 기독교 단체들 또 기독교의 여러 가지 기여하는 요소들 그런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ademies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여러 단체들이 또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또 신학교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공공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샘물결 아카데미는 사실은 여기에도 속하기도 하고 또 religious communities 속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아카데미에 속하는 것이 많겠죠. 연구기관을 하면서 또 출판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퍼블릭 스피어에 저희가 공헌을 하게 되고 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빌 소사이어티, 그래서 NGO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이 공공 영역에 크게 작게 관여를 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죠. 그런데 대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세 단체들 혹은 세 기관들이 사실은 공공 영역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힘이 있죠, 세 개가. 그 반면에 이 세 기구들은 사실은 공공 영역에 참여하지만은 사실은 영향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퍼블릭 시올로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아카데미에서 시작하죠. 신학이니까. 아카데미에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religious community,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죠. 교회와 이 교회 속해 있는 여러 가지 NGO라든지는 그 다음에 이제 시빌 소사이어티와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이 공공 영역에 기여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공신학이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 영역을 볼 때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하시고, 혹시 뭐 나는 6개가 아니다, 나는 뭐 5개로 압축시키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니다, 뭐 하나를 더 첨가하셔도 좋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어쨌든 이렇게 요소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데, 이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한 단체라든지 어떤 한 기구가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개 보게 되면은 이 어떤 정치가 지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커뮤니스트 파티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켓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미디어는 굉장히 힘이 약해요. 그리고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힘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독점의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하게 되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국가들, 아랍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는 또 이 종교의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그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비평을 하고 어떤 독점을 막고 계속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퍼블릭 스피어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몇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죠. 그것은 이제 레슬리 뉴비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졌을 압니다. 대개 이제 레슬리 뉴비기는 이 그 교회와 사회, 또 교회와 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이분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영국에 돌아왔을 때 교회가 정말 그렇게 힘이 약해졌고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기여도에서 약해진 것을 보고 이 교회의 다시 갱신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에 기여하는 그런 무술을 하면서 대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긍휼과 치유, 또 구속, 그 다음에 평화와 정의가 임하는 사회에 대한 추구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단지 영적인 면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평화와 정의가 임하는 사회에 대한 추구를 이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Activating Christian Vision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Christian Vision이라는 것은 어떤 뭐 사람을 그냥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바꾸고 개혁하고 사회 전체가 또 문화가 개혁되는 것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의 공적 역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제자도와 어떤 정치 참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정치 참여를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좀 더 익숙치 않은 그런 요소들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선교사로 맡은 그런 어떤 전통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사실은 정치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퍼블릭 스피어의 그런 개념 중에서 이 시민사회의 참여,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이 사회의 개혁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떤 righteousness and justice라는 그런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의와 정의죠. 공의와 정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의, 공의, 그 다음에 또 사랑과 사랑과의 사이에서 정의, 그런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아이카이소네라는 그 헬라어를 얘기하면서 그 헬라어가 이 신약에 좀 번역을 될 때 사실은 이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때때로 그것이 righteousness로 번역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때때로 보게 되면은 이 디아코소네를 번역할 때 되게 이제 영적으로 많이 번역하는, 영적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존 스토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Issues Facing Christianity Today, Christians Today 그래서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고 또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여는 연민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세상으로 향하여 돌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존 스토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겐 몰트만이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율겐 몰트만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익숙한 분들도 있으시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는데 대개 이제 율겐 몰트만이 쓴 책 중에서 God for a Secular Society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번역은 안 돼 있죠?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아마 번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도 아주 좀 귀한 책인데 대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공적 연관성 없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없으며 신학의 기독교인의 정체성 없이 공적 연관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은 주어진 사회 안에서의 소외된 존재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실제적이 됨으로써 또한 존재하는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비평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보편적 관심을 표현해야 된다. 좀 긴 말이고 조금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니죠. 그런데 첫 번째 부분에 나온 공적 연관성 없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어떤 신학이 공적인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신학은 교회만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신학은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 퍼블릭 티올로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그런 어떤 그 신학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정립된 거는 사실은 한 30년 그 정도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생긴 것은 이 Global Network for Public Theology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학회죠. 학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또 학회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학회는 한 30여 개의 그런 그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내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대학교 내의 연구단체입니다. 연구기관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이제 세물결 플러스와 같은 그런 연구단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단체들은 이제 주로 대학교나 또 신학교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매년 모이면서 좀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또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대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발제를 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랙션을 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신대 공적신학연구소, 그 연구소가 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활발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죠. 저는 처음 생길 때부터 이제 멤버였고 또 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퍼블릭 티올로지라고 저희가 이제 학회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지죠. 이 학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출판을 하고 또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까지 제가 이제 에디터로 있었고요. 대개 그래서 이제 이 공적 신학에 대해서 좀 개론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이제 어떤 그 공적 신학의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대개 이제 공적 신학의 신학적인 근거, 또 신앙과 사회 참여, 학문과 신앙의 균형적 접근하는데, 공적 신학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야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적 신학의 공공신학의 어떤 그 주제들, 그런 것은 아주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요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요소들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조금 그 간단하게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